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굉장히 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음 제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NC 다이노스로 떠나는 3명의 선수, 최원준, 이우성, 홍종표 선수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의 활약 그리고 감정들을 주로 설명하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오는 김시훈, 한재승, 정현창 선수 그리고 전체적인 트레이드 손익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준 선수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3대3 트레이드에서 가장 핵심이자 많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참 부분인 것 같습니다. 97년생 서울고 출신의 이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2016년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 타이거즈는 대졸 신인들을 많이 뽑았다가 실망들을 많이 했었고 2015년도에 2차 1라운더로 경기고등학교의 황대인 선수 그리고 연이어서 최원준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기대감이 당시에 굉장히 컸습니다. 최원준 선수를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거는 아무래도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시즌인 2017 시즌일 겁니다. 당시에 72경기에 나와서 많은 타석은 아닙니다만 174타석 에서 3할 8리, OPS 0.813, WRC 플러스는 105.2를 기록해서 연차가 적지만 타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많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당시 17 팀 엔트리에는 베테랑의 무게감을 많이 둔 엔트리여서 최원준 선수의 활약은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원준 선수를 가장 기억하는 그 장면은 롯데 자이언츠와 펼쳤던 챔피언스필드 경기 5월 28일 경기였고 말루 찬스가 무려 3번이나 주어졌는데 단 한 번도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선 타자였던 당시 김선빈 선수를 계속해서 고의사구로 골라내고 김기태 감독도 끝까지 최원준 선수를 믿으면서 신뢰를 했는데 번번이 찬스를 놓쳤다가 연장에 들어가서 윤기련 선수의 공을 받아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그 그랜드 슬램. 참 감격적인 홈런이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최원준 선수를 더욱더 각인시키는 장면이었고 때로는 김기태 감독의 선수 운영 방식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한 선수를 신뢰해주는 그 스타일이 아주 잘 드러난 장면이었죠. 기아 타이거즈를 오랫동안 응원하신 분들이라면 그 장면이 아마 가장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다만 김기태 감독의 최원준 선수의 운영 방식은 이 선수의 커리어 초반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낳게 했습니다. 이 선수는 고등학교에서는 유격수를 봤지만 실제로 1군에 와서는 유격수, 2루수, 3루수, 내야로 출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외야로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 경기 내에서 외야, 내야, 다시 외야 이런 식의 운영들이 있어서 별명이 이제 십잡스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옮겨 다닌다 해서 이 선수의 타격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주장들과 수비력이 좋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커리어 초반에는 이런 내외야를 오가는 수비 기용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선수 성장에도 방해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17 시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시즌 WRC 플러스 72, 2019 시즌 WRC 플러스 46 당시에는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애매한 시간을 보낼 바에는 군대에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맷 윌리엄스 감독이 2020년에 새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최원준 선수도 다시 좋은 활약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주로 중견수로 나왔습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최원준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애매한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2020년 123경기 출장, 3할 2푼 6리의 타율, WRC 플러스는 117. 그런데 2021년에는 중견수가 아닌 우익수로 주로 출전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도 중견수로 20년과 21년 나오면서 수비에 대한 이슈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21년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74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당시 나락에 빠져있던 팀 성적과는 별개로 최원준 선수의 타격을 보기 위해서 그래도 기아 야구를 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즌인데요.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하고 최원준 선수는 군 입대를 합니다. 2023 시즌 도중에 팀에 합류를 합니다. 당시 일루수가 고민이었던 팀에서는 최원준 선수에게 일루수 포지션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돌아와서 일루수로 우선 뛰기는 하는데 수비에서도 애매했고 타격에서도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할 오픈의 타율, WRC 플러스는 94.2.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중견수로 주로 출장을 하며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가 지난 시즌 주전 중견수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수비 이닝을 보면 최원준 선수의 수비 이닝이 더 많았고요. 소크라테스는 좌익수로 더 많은 수비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도 중견수로서 좋은 수비를 보이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들었고 팀에서도 그 고민이 있었는지 큰 경기에서는 또 소크라테스가 중견수로 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얘는 중견수였기 때문에 WRC 플러스 110이라면 리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타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원준 선수가 올 시즌 주전 중견수로 시작을 했지만 수비에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타격에서도 역시 큰 어려움을 보이면서 5월 초에 퓨처스 그리고 5월 22일에도 다시 한번 퓨처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퓨처스를 다녀오고 나서는 한 주는 잘 쳤다가 또 한 주는 못 쳤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를 태우다가 이제 나성범 선수가 돌아오면서 우선 순위에서 이제 밀렸는데요. 이 선수의 우선 수비를 보면 중견수로서는 좋은 중견수라고 평가하긴 어렵고요. 다만 이 선수는 아주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어서 올 시즌에도 팀의 패배를 막거나 연장을 가게 만드는 그러한 홈 보살 플레이들을 보여줬는데요.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이 강한 어깨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우익수로 나선다면 좋은 수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도 역시 빠르니까요. 다만 이 선수가 코너 외야에 서기 위해서는 좋은 타격 성적이 필요한데요. 많은 타석을 섰을 때 커리어에서 2020 시즌 WRC 플러스 117을 기록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루 능력은 5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도루를 지금 눈앞에 둘 만큼 도루 능력도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저도 트레이드가 된 걸 보자마자 굉장히 아쉬워하기는 했습니다. 오랫동안 본 선수고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정말 애증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와 사랑을 했으니까요. 저 뒤에 최원준 선수의 유니폼이 우연히 걸린 날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 유니폼 좀 치우라고 했던 그 댓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기대를 많이 했던 그 선수가 또 팀을 떠나는 장면은 언제나 낯설고 여러 번 겪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우성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우성 선수는 94년생입니다. 대전고 출신의 선수죠. 2013년 두산의 2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NC 다이노스에서 2018 시즌, 19 시즌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9 시즌에 이명기 선수와 트레이드가 돼서 기아 타이거즈로 오게 됩니다. 컨택을 할 수 있는 이명기 선수를 당시에 NC로 보내면서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우승 멤버였던 이명기 선수를 내보낸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했었는데요. 이우성 선수가 왔을 때는 오자마자 활약들을 하면서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었는데 몸에 맞는 볼이 발생을 했고 부상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즌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0 시즌, 21 시즌에는 좀 어려움을 겪다가 22 시즌부터 출전 기회를 조금씩 늘려가더니 23 시즌에 비로소 이우성이 만개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0타석을 서면서 WRC 플러스 122를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에 이우성 선수는 여러가지 모습에서 수비 범위, 수비 판단에 아쉬움들이 많이 있죠. 다만 이 시기에는 이우성 선수가 꽤나 괜찮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수비 범위도 꽤나 넓고요. 펜스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점프 캐치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24시즌 팀 내에 부족한 일루수 포지션을 또 메꾸기 위해서 외야에서 계속해서 뛰던 이우성 선수는 일루 미트를 끼게 됩니다. 일루 수비 능력에 있어서는 역시 물음표가 조금 달리는 편이긴 했죠. 특히나 지난 시즌에 활약은 반절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300타석 넘게 나오면서 3할 1푼, OPS 0.842, 그리고 전반기에만 8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대전고 김동주라고 불리우던 그 이우성 선수가 이제 파워에서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평가가 굉장히 커졌고, 많은 팬들도 이우성 선수를 그때 당시엔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찾아왔고 한 달 뒤에 돌아왔던 이우성 선수는 그 타격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우성 선수는 2할 2푼 3리의 타율, 그리고 OPS도 0.578을 기록합니다. 수비에서도 계속해서 낯선 포지션에서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모습은 올 시즌에도 안타깝게도 이어집니다. 1루에 패트릭 위즈덤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우성 선수가 다시 외야로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외야 포지션에서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우성 선수가 출전 기회를 4월, 5월까지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타격 성적이 4월 중순 이후로 특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중견수로 선 건 이우성 선수의 탓은 아니죠. 감독의 잘못된 기용이죠. 중견수로서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한번 주전 중견수로 세운 건 진짜 이범호 감독의 완전 실착이고, 본인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웨어, 특히나 이제 좌익수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였냐? 큰 사고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타구들을 다 안정적으로 안타로 다 둔갑시켜버립니다. 봤을 때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도전적인 수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안타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외야 수비 능력이 떨어졌는지는 지난해 당했던 부상의 여파로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한데, 심리적으로 타격에서 좋지 않다 보니까 위축이 된 것인지, 아무튼 현재는 외야 수비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우성 선수가 5월 말쯤에 말소가 되고 6월 달에는 1군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복귀를 했었죠. 당시에는 또 이우성이 올라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타석들은 이우성 선수의 기아 타이거즈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바로는 감독이 이 트레이드를 굉장히 추진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은 홍정표 선수입니다. 홍정표 선수는 2000년생이고요. 상무야구단에 다녀오면서 군 문제를 해결한 선수입니다. 강릉고 출신의 2020년 2차 2라운더.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2루수로 보시면 됩니다. 2루수로 놓게 되면 저는 감히 국내 1군 레귤러 멤버로 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비력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2루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비 범위나 민첩성을 현재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유격수와 3루수는 세워둘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내야 백업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즌 쏠쏠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난 시즌 115타석 100경기에 나왔습니다. 2할 9푼 5리의 타율, WRC 플러스는 89. 굉장히 홍정표 선수를 다들 좋아했었습니다. 주전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어느 포지션이나 또 볼 수 있는 선수니까요. 본인의 사생활과 지역 비하 논란이 있었죠, 지난해에. 그러고 나서는 팬들의 홍정표 선수를 생각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올 시즌 개막할 때 홍정표 선수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팬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 지역 비하 논란, 사생활 이 논란이 진짜였냐 가짜였냐 라는 거를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팬들도 제대로 응원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아마 선수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컨택을 하는 선수고 볼넷을 막 고르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컨택을 주로 하는 선수들은 아직은 약한 타구질을 보여줬을 때는 이 밥입에 의해서 기본 성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밥입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같은 생산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홍정표 선수가 그 NC 다이노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반응들도 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서로 머리 아픈 상황이었으니 차라리 다른 팀에 가는 게 낫다. 순화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 가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 보여줬던 홍정표 선수의 컨택 능력을 보고 팬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원준 선수, 이우성 선수, 홍정표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있는 동안 성적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동안 어떤 능력을 공수주에서 보여줬는지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은 더 감정적인 부분들, 팬들의 평가들 이런 부분도 담았습니다. 세 선수 중에 가장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었던 선수는 팀에 오래 있었던 상위 지명을 기아 타이거즈에서 했던 최원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마킹을 한 유니폼이 있을 정도로 저도 최원준 선수를 참 좋아하고 기대했던 선수인데 아쉽습니다. 시즌 전에 스토브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박찬호를 잡아야 하느냐, 최원준을 잡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기대했던 최원준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이 만남이 이렇게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듯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들이니까요. 이제는 홈 구장인 챔피언스 필드를 떠나서 NC 다이노스로 간 선수가 이제 되었죠. 이미 그곳에서 또 좋은 모습, 좋은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